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 AI 시대. 소비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예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심지어 물건 하나를 사는 방식까지도요. 그 중심에 바로 AI가 있습니다. 챗 GPT, 미드저니, 각종 AI 툴들. 이제 AI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인간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0가지 트렌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변화들이고 2026년에는 우리 일상의 표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트렌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Human in the Loop, Human in the Loop. 첫 번째 트렌드는 Human in the Loop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AI가 이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하고 심지어 전략까지 짜주죠. 그럼 이제 사람은 필요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AI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바로 최종 판단과 의미 부여죠. 예를 들어 볼게요. AI가 보고서를 99% 완성했다고 쳐요. 데이터 정리하고 그래프 만들고 심지어 초안까지 작성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정말 중요한 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지막에 사람이 봐야 해요. 맥락이 맞는지,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지,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만한지, 어떤 톤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이런 건 AI가 절대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휴먼 인 더 루프란 바로 이거예요. AI가 일의 대부분을 처리하지만 인간이 루프 안에 들어가서 최종 검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지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중요해져요. 당신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나요? AI가 놓친 부분을 당신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2026년의 핵심 경쟁력은 이거예요. AI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의 결과물을 제대로 해석하고 보완하는 능력. 이게 진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도구를 제공하고 인간은 지혜를 더하는 거죠. 이 협력 관계가 2026년의 표준이 될 겁니다. Don't feel economy, feel economy? 두 번째 트렌드, 필코노미입니다. feel과 economy의 합성어예요. 감정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뭔가를 살 때 이런 걸 따졌죠. 성능이 좋나? 가격이 적당한가? 품질은 괜찮나?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사면 기분이 좋을까? 이 브랜드는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인가? 이 경험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게 소비의 핵심 기준이 됐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래요. 경제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스트레스는 끝이 없고 이럴 때 사람들은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돈을 씁니다. 실제로 보세요. 카페에서 비싼 커피 한 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이 말라서? 아니죠. 기분 전환이에요.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잠깐이라도 여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명품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품질도 좋지만 그걸 들었을 때 느껴지는 자존감, 그 브랜드가 주는 감정적 만족감이 더 중요해요. 2026년에는 이 흐름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감정 케어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심리 상담 앱, 명상 플랫폼, 감정 일기 서비스, 기분 좋아지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됩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만 팔아서는 안 돼요. 감정을 팔아야 해요. 우리 제품을 쓰면 당신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6년은 기분이 곧 소비다라는 말이 딱 맞는 시대예요. 감정에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SEAM, Zero Click, Zero Click. 세 번째는 제로 클릭이에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택의 과정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를 사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검색하고 비교하고 리뷰 보고 고민하고 클릭하고. 근데 2026년에는 이 과정이 대부분 생략됩니다.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하기도 전에 AI가 먼저 추천해줘요. 이거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비 온대요. 우산 챙기시고 이 제품 어때요? 이렇게요. 클릭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는 시대. 실제로 아마존은 이미 예측 배송이라는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고객이 주문하기도 전에 미리 근처 물류센터로 물건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문하면 몇 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죠. 이게 편한가요? 엄청 편해요. 근데 동시에 약간 무서워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AI가 선택해 주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26년의 소비는 제로 클릭이 표준이 됩니다. 불필요한 선택 피로가 사라지고 개인은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돼요.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Not Radical Radico요. 네 번째 트렌드는 레디코어입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자 마인드셋이에요. 요즘 세상 정말 예측 불가능하죠.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기후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사회는 불안정하고 이런 시대에는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아요. 레디코어는 말 그대로 레디를 핵심 코어로 삼는 거예요.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체력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몸.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둘째, 마인드셋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정신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셋째, 재정적 안전장치예요. 비상금, 다양한 수입원, 리스크 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넷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계속 배워야 해요.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다섯째, 위기 대응력이에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디코어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이런 걸 해요. 아침 루틴이 확실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책을 읽고 위기 상황을 대비한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2026년은 준비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예요. 같은 위기가 와도 준비된 사람은 기회로 만들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무너져요. 지금부터라도 레디코어 마인드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or AX 조직의 AI 전환. 다섯 번째는 AX 조직입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예요. 조직이 AI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근데 단순히 AI 툴 몇 개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2026년의 조직은 이렇게 변해요. 첫째, 보고 체계가 엄청 단순해져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AI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니까 굳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둘째, 조직이 수평적으로 변해요. 위계보다는 협업이 중요해지고 직급보다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셋째, 팀 구성이 유연해져요.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다가 끝나면 흩어지고 고정된 부서보다는 유동적인 팀이 많아져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아는 사람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답은 AI가 찾아줘요. 이제는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문제를 정의할 줄 아는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작년 매출이 얼마였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답은 AI가 1초 만에 찾아줘요. 진짜 유능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작년 매출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뭘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이게 2026년의 핵심 인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해요. 정답을 외우지 말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 이게 미래의 핵심 역량입니다. 6. Pixelated Life, Pixel Life. 여섯 번째는 픽셀 라이프예요. 삶이 픽셀처럼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 콘텐츠 소비 패턴 보세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전부 짧죠? 15초, 30초, 1분. 길어봤자 3분이에요. 긴 영상은 안 봐요. 집중력이 짧아진 게 아니라 자극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제 삶 전체로 확장됐어요. 사람들은 긴 경험보다 짧고 강렬한 순간을 더 선호해요. 여행도 그래요. 예전에는 한 곳에서 일주일씩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루에 여러 곳을 돌아다녀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고 다음 장소로. 깊이보다는 넓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만나는 친구보다 짧지만 강렬한 만남. 카톡으로 빠르게 소통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소비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지속적인 만족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상품과 서비스가 잘 팔려요. 짧은 시간에 확실한 만족을 주는 것, 빠르게 체험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순간적으로 기분을 확 끌어올리는 것. 팝업 스토어가 인기 있는 이유도 이거예요. 한정된 시간, 특별한 경험, 강렬한 인상, 그리고 끝. 이게 지금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픽셀 라이프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프라이스 디코딩, 프라이스 디코딩? 일곱 번째는 프라이스 디코딩이에요. 가격 해독이라는 뜻인데요. 예전 소비자들은 가격표를 그냥 봤어요. 오, 이거 3만 원이네. 살까 말까? 이 정도였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3만 원이지? 원가가 얼만데? 유통 마진은 얼마나 붙은 거지? 이 브랜드는 왜 더 비싸?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건가? 이렇게 가격을 분해해서 봐요. 가격 구조 전체를 분석하는 거죠. 특히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원가 분석, 이거 사지 마세요, 가성비 최고 제품, 이런 콘텐츠가 넘쳐나요. 소비자들이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함부로 가격을 정할 수 없어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가격이 합리적이구나 라고 느껴야 사요. 투명성이 핵심이에요. 우리 제품은 이런 원료를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 가격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들 보면 다 투명해요. 원가 공개하고 제조 과정 보여주고 왜 이 가격인지 설명해요. 소비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죠. 2026년의 소비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직한 가격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편법이나 과장은 바로 들통나요.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에는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에요. PAL Health Intelligence HQ 건강지능. 8번째는 건강지능 HQ입니다. Health Quotient의 약자예요. 우리 IQ는 알죠? 지능지수. EQ도 알아요? 감성지수. 그럼 HQ는 뭐냐? 건강지수예요.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죠. 이제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HQ가 높은 사람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첫째,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해요.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넘치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둘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요.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 운동하면 일주일에 10kg 빠진다. 이런 거 안 믿어요. 셋째,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읽어요. 요즘 내가 피곤한 이유가 뭘까? 이 통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자기 몸과 대화할 줄 알아요. 넷째, 운동, 영양, 수면, 회복을 균형 있게 관리해요. 한쪽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요. 2026년에는 건강 관리가 필수 교양이 돼요. 직장에서도 HQ 높은 사람을 선호해요. 왜냐면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HQ가 높으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어요. 미리미리 관리하면 큰 병 안 걸리잖아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건강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HQ를 높이는 게 2026년의 필수 과제예요. 9. 1.5가구 연결과 독립의 균형. 9번째는 1.5가구예요. 숫자가 좀 이상하죠? 1인 가구도 아니고 2인 가구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묘해요. 완전히 혼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군가와 24시간 함께 살고 싶지도 않아요. 외로움은 싫은데 너무 얽매이는 것도 싫어요. 필요할 때는 연결되고 싶고 필요 없을 때는 독립적이고 싶은 거죠. 1.5가구가 바로 이거예요. 선택적 연결, 유연한 관계, 느슨한 공동체.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해요. 같은 건물에 살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을 쓰는 커플,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모이는 형태, 공유주택에서 개인 공간은 확실히 지키면서 공용 공간만 함께 쓰는 것, 연인이지만 따로 사는 LAT Living Apart Together 관계, 이런 게 다 1.5가구예요.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현대인의 딜레마 때문이에요. 혼자는 외롭고 같이 살면 답답하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2026년에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보편화될 거예요. 주거 형태도 여기에 맞춰서 변할 거고요. 완전히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1.5가구는 현대인의 외로움과 자유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가 편하세요? 근본이즘 기본으로의 회귀.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 근본이즘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 미래 얘기했잖아요. AI, 기술, 변화. 근데 마지막은 정반대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근본을 찾기 시작해요. 변하지 않는 가치, 몸에 밴 원칙, 전통적인 지혜, 기초 체력, 기본이 있는 삶. 왜 이런 흐름이 생겼을까요?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요. 어제 나온 기술이 오늘 구식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변화가 빠르면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나 혼자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거 따라잡으려면 평생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으로 불변의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유행 따라가지 않고 내 스타일 확실히 하기, 최신 기술보다 기본기 탄탄히 다지기, 복잡한 건강법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현란한 마케팅보다 진짜 실력, SNS 인기보다 진심 어린 관계, 이런 거예요.
화려함보다 본질, 트렌드보다 원칙, 빠름보다 깊이. 2026년에는 이런 흐름이 강해져요. 복잡함을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빠른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필요한 거죠. 명품 브랜드들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도 이거예요. 트렌드를 쫓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그게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유행 따라가느라 정신없는 사람보다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더 성공해요. 2026년에는 이 근본이즘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거예요. 최신 트렌드를 쫓으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 나만의 근본을 단단히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 2026년의 10대 소비 트렌드를 함께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 아닌가요? 사실 이 10가지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고 2026년이 되면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더 중요해진다.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AI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영역이에요. 최종 판단, 감정, 의미 부여, 원칙,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첫째,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 되세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세요. 근데 AI에게 모든 걸 맡기지는 마세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둘째, 나만의 인간적 강점을 단단히 가꾸세요. AI가 절대 못하는 것, 당신만 할 수 있는 것을 키우세요. 그게 뭔지 고민해보세요. 공감 능력일 수도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일 수도 있어요. 셋째, 감정을 소중히 다루세요. 필코노미 시대예요.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앞으로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넷째, 준비하세요. 레디코어 마인드로 살아가세요. 체력, 정신력, 재정, 학습 능력 이 4가지를 꾸준히 관리하세요. 준비된 사람은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HQ를 높이세요. 건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능력이에요.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여섯째, 가격 구조를 이해하세요. 프라이스 디코딩 능력을 키우세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 브랜드의 마케팅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눈을 가지세요. 일곱째, 관계의 균형을 찾으세요. 너무 혼자도 말고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1.5가구처럼 유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외롭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삶. 여덟째, 근본을 지키세요. 유행은 바뀌어도 당신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게. 변화를 받아들이되 당신의 정체성은 단단히 지키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2026년, 아니 그 이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모든 트렌드를 다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 2026년은 도전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시대예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대.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힌트라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데, 비즈니스를 준비하는데, 혹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2026년에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혹은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